설전 시니어 편 -35년 만에 처음 든 의심. 안녕하세요. 설전 시니어 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64세 김모 씨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든 의심.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씨 부부는 올해로 결혼 35년 차입니다. 남편 김영수 씨는 66세, 아내 박미경 씨는 64세. 두 분 다 3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영수 씨는 중견기업 격리부장으로, 미경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죠. 자녀는 둘, 아들 하나, 딸 하나.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모은 돈으로 여생을 계획하고 있던 부부.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부럽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하며 부부는 작은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시작하고, 영수 씨는 등산을, 미경 씨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미경 씨는 남편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친구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죠. 부부 공동 명의로 된 통장에서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본 겁니다. 이게 뭐지? 처음엔 단순한 실수려니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봤죠. 여보,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진 게 있는데 혹시? 그런데 영수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거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을 흐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거였죠. 미경 씨는 이상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마 사업하는 친구를 도와준 거겠거니.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 관련 문자가 온 거였어요. 대출이자 납부일을 알려드립니다. 미경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 언제 대출을 받았지? 그것도 5천만 원이나. 미경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다그쳐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5천만 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영수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안일이야. 시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의 형이 사업 부도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 80대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놨지만 부족했다는 것.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영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결정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해봤자 반대할 게 뻔하잖아. 영수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서운함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나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뭐란 말인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 역시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를 속인 죄책감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미경 씨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35년을 살았는데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다니. 5천만 원이면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이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야. 친구들은 모두 미경 씨 편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시댁 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부부간의 의논도 안 하고 그런 큰 돈을. 하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을 따라다니며 자란 영수 씨. 부모님은 항상 형 말 잘 들으라고 했고 영수 씨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80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영수야, 내 형이 이렇게 되면 우리 가문이 망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니? 영수 씨는 그 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 형에 대한 의리.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시댁과 그리 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시영수와는 여러 번 마찰이 있었던 터라. 말해봤자 반대할 거고 그러면 가족들과 더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아서. 영수 씨 나름의 배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죠. 미경 씨의 마음은 깊이 상했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아픈 것은 따로 있었어요. 35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댁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아들을 더 편애했고 시영수는 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미경 씨는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였죠.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시부모님이 아플 때는 병원에도 모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은 철저히 배제된 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건가?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시댁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미경아, 영수가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하는 시어머니. 미경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리 상의했어야 할 일을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이해하라고? 그 순간 35년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계속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하지만 미경 씨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갚는다고? 형이 사업에 실패한 상황에서 언제 갚겠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대화는 매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영수 씨는 미경 씨가 자신의 가족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미경 씨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식사도 따로 하게 되었고 TV도 각자 다른 방에서 봤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하지만 미경 씨는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자식들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퇴직 후 여유롭게 계획했던 노후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연금과 적금이자로 근근히 생활하던 부부에게는 큰 타격이었죠. 미경 씨는 가계부를 다시 짜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여행도 못 가겠네. 병원비도 걱정해야 하는데. 영수 씨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형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갚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6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찾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인데. 하지만 딸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너무했어요. 엄마랑 상의도 안 하고. 가족 전체가 둘로 나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경 씨는 딸의 지지를 받으니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분열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시영수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미경 씨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동서 정말 고마워. 영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왜 자신에게 고마워하는지. 새해가 되었지만 부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맞는 이런 상황. 미경 씨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60대에 이혼하는 부부도 많다던데.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구했어요. 너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35년을 산 사이를 그렇게 쉽게 끝낼 거야? 친구는 만류했지만 미경 씨의 마음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도 아내의 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과를 해야 할까?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도운 게 뭐가 잘못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수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경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미경 씨는 시큰둥했지만 일단 앉았습니다. 내가 미리 상의 안 한 건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게 맞잖아. 영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왜 나를 제외시켰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의견을 물어볼 가치도 없는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말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미경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화는 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영이 또다시 돈을 요구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2천만 원. 영수야, 미안하다. 조금만 더 도와줘. 시영의 전화였습니다. 영수 씨는 난감했어요. 이미 아내와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또 돈을? 하지만 형의 사정을 들으니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수 씨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아내와 상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아, 형이 또 어려워하는데. 미경 씨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요? 또 돈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2천만 원인데. 미경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끝이 없네요. 우리가 은행인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영수 씨가 상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이제 부부는 진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미경 씨는 단호했어요. 이번엔 절대 안 돼요. 우리 살 길도 막막한데. 그리고 한 번 주면 또 달라고 할 거예요. 영수 씨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내 말도 맞고 형 사정도 딱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형한테 안 된다고 할까? 그러세요. 이번에는 정말 안 된다고 하세요. 미경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며칠을 더 고민했어요. 형에게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미안해. 이번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서. 시영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부부는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가 형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보고 미경 씨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나한테 말해주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상의해줘요. 미경 씨의 말에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미안했어.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5천만 원의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고 시댁과의 관계도 미묘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미경 씨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있었고 영수 씨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부는 갈등 중입니다. 대화는 조금씩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아요. 미경 씨는 가끔 황혼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영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정말 잘못되었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그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을 붙들고 있지만 동시에 깊어진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시작된 이 갈등.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뢰와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부부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내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35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어떤 어려움도 대화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전 시니어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